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오늘은 초등사회 5학년 1학기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 중에서 20번째 시간 우리나라의 교통 발달 모습을 살펴봅시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워볼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교통 발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발달하면서 교통,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교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교통 발달,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동차, 뭐 도로, 기차, 비행기 등등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도록 할까요? 네, 지연이네 가족은 부산으로 기차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부산으로 가는 고속열차 속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서울과 부산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울과 부산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같은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가까워졌다는 것인지, 그래서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기차가 정말 빨라요. 서울과 부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구나. 가까워지다니요? 할아버지 말씀은 기차가 빨라져서 부산까지 빠르게 오갈 수 있다는 거야. 예전에는 기차가 이렇게 빠르지 않았거든. 네, 옛날에는 기차가 이렇게 빠르지 않아서 서울과 부산으로 가는데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고속철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고속철도가 개발이 되면서 부산까지 가는데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볼게요.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보이는 곳이 바로 기찻길이에요. 기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지금 자, 그럼 보면 이제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경부선, 우리 서울과 부산에 있는 기찻길을 우리가 경부선이라고 하는데 197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50년 전이죠. 50년 전에는 3시간 동안 얼마나 이동했나 보니까 서울에서부터 가서 김천까지밖에 못 갔어. 한 반 조금 넘게 갔죠. 그죠? 3시간이면 그 정도 갔다는 거야. 하지만 2004년 이후 약 한 15년 전서부터는 서울에서부터 3시간이면 부산을 도착할 수가 있었다. 이건 바로 기차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900년대 초반 철도가 등장한 이후 급속하게 교통이 발달하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도로교통이 크게 발전하였고 2000년대에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을 크게 줄이게 되었습니다. 네, 1900년대도 초반, 1900년 초반에 철도라는 게 생기면서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고속도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동차 쌩쌩 다니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빨리 이동하게 됐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KTX와 같은 고속철도가 개발되면서 더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럼 글을 볼까요?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기차였던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약 5시간이 걸렸대요. 하지만 2004년 이후에 고속열차가 등장하면서 서울에서 부산하는데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40분 전으로 한 반 정도 줄어든 거지.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980년대와 2018년도의 교통도를 비교해 볼 거예요. 교통도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도 위에 어떠한 교통들이 있는지, 어떤 고속도로, 그리고 기찻길, 공항, 항구 등의 그런 정보들이 나타난 것들이 바로 교통도예요. 이 교통도를 한번 비교해 보고 달라진 점을 찾아볼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 지도고요. 철도가 이렇게 깔려 있었습니다. 네, 1980년도에도 많이 깔려 있긴 했지. 자, 고속도로. 보면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국도, 호남고속국도, 88 올림픽 고속국도, 남해, 중부 내륙 요 정도 지금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다가 이따가 2018년도의 교통도를 또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주요한 공항에는 김포국제공항 그리고 남해 쪽에 공항들이 또 여러 개들이 또 있었다. 그래서 주요 항구 여러 가지 항구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항구들이 또 있었다. 이 1980년도에 우리나라의 교통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설명을 잠깐 들어볼까요? 도보, 말 등이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시대의 일일 생활권은 하루에 걸어서 다녀올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일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경부고속국도의 개통이 전 국토를 일일 생활권화했다면 2004년에 고속철도의 개통은 전국을 반나절에 다녀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면 1970년도에 경부 고속국도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쉬운 말로 고속도로예요. 자동차가 다니는 고속도로.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1970년도에 경부 고속국도가 완성되면서 전 국토가 1일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건 뭐냐면 생활권이 무슨 뜻이냐면요. 통학. 그러니까 통학은 뭐냐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집과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 통근은 직장인들이 어떤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통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일상생활 할 때 활동하는 범위를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학생들은 뭐 학교, 학원, 뭐 그런 쪽 집 근처가 여러분들 생활권이 되겠죠. 그래서 1970년대 그런 자동차가 다니는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서 모든 국토가 하루면 갈 수 있어. 물론 뭐 5시간, 6시간 걸릴 수도 있지만 하루면 갈 수 있다는 거죠. 1일 연결이 되었고 2004년엔 고속철도, KTX와 같은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하루보다 반나절, 12시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야.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졌다. 또 항구의 수가 늘면서 산업에 필요한 원료의 공급이 원활해졌으며 공항의 수도 늘어서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2018년도와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2018년도와 여러분들 비교를 해볼 건데 보시면 2018년도의 교통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봤던 모습과 이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속철도 우리가 없었던 1980년대 없었던 고속철도예요. 고속철도의 모습이 굉장히 빠른 기차다. 그리고 기존의 철도도 많이 또 연결이 되었죠. 고속국도가 제일 많이 여러분들 바뀐 걸 알 수 있는데 어때요? 전국이 촘촘하게 여러분들 고속도로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겠죠. 주요한 공항들도 이렇게 곳곳에 그전엔 위쪽엔 김포공항이 있었고 아래쪽에만 많이 모여 있었는데 지금 전국에 이렇게 공항들이 많이 있다. 주요 항구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다양한 교통시설이 국토의 구석구석을 그물망처럼 연결하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좀 그물망이죠. 국토의 구석구석을 우리가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교통의 발달로 사람과 물자, 어떤 물건들의 이동이 더 활발해지고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줄면서 지역 간 거리는 점점 가깝게 느껴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건 뭐예요? 택배도 요새는 총알 배송. 하루, 이틀이면 금방 시킨 거 온라인으로 시킨 게 집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1980년도와 2018년도 교통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이게 보이는 교통도 2018년도와 이게 2018년도, 이게 1980년대 교통도예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끌어다 놔보면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일단 보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2018년도가 더 촘촘하게 철도나 고속국도 또한 고속철도까지 연결이 돼 있고 항구와 공항들도 많이 늘었다라는 거를 우리들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무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뒤에 탐구 활동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낸 지도를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그랬죠? 교통도라고 했습니다. 교통도였고요. 자, 통학, 통근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범위를 땡땡땡이라고 하는데 경부 고속도로, 서울과 부산에 있는 고속도로가 1970년도 완공되면서 전국도가 1일 땡땡땡으로 연결되었고 고속철도가 2013년도에 개통되면서 반나절 땡땡땡이 가능해졌다. 뭐였죠? 생활권이라고 했습니다. 1일 생활권, 반나절 생활권. 자, 달라진 점으로 바르지 않은 거 1980년과 2018년 새로운 교통시설이 등장했다. 그죠? 고속철도가 생겼죠? 항구의 공항의 숫자가 늘어났다. 맞죠? 도로교통에 비해 철도교통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아니죠? 철도, 고속철도도 많이 생겼고 철도들도 많이 더 연결이 됐단 말이야. 과거에 비해 오늘날 고속국도가 더 많고 그물처럼 얽혀있고 사람과 물자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이 줄었다.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탐구활동 보면서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지연이의 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우리 가족은 친척이 살고 있는 강릉에 다녀왔다. 부모님께서 옛날에는 버스나 승용차로 대관령 고개를 넘어서 다니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셨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고갯길이 미끄럽고 위험해서 갈 수가 없었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안에 갈 수 있었다. 아버지는 아침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회의에 가셨다가 저녁에 비행기로 양양공항을 통해 강릉에 오셨다. 마치 평소처럼 아침에 회사에 갔다가 돌아오신 것 같았다. 이틀 동안 강릉에서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니 어제 인터넷으로 구매했던 물건이 택배로 집에 도착해 있었다. 배송 출발지가 부산이었는데 벌써 서울에 도착했다니 우리나라 교통이 정말 발달했다고 생각하며 감탄했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우리나라가 마치 작은 마을처럼 느껴졌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기를 보고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단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만에 갔었고 아버지는 아침에 제주도에서 열린 회의에 가셨다가 저녁에 또 돌아오셨어. 또한 인터넷에 어제 구매했던 물건이 택배로 집에 도착해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의 변화 모습들이 있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이 발달하면서 달라진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요 3번에다가 미래에는 교통의 발달로 우리나라와 국토의 사람들이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해서 써봅시다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다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반나절 생활권에 대해서 몇 시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가 한나절에 여러분들 쉽게는 한나절은 이제 6시간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반나절은 그거의 반. 이제 반나절은 3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3시간 정도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